안녕하세요. 초보 짠테크 유튜버 꿀찬 지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거 유튜브 찍은 게 사실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퍽 찍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엄청 환자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리도 감고 네, 뭐 별로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번 1회보다는 나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그 작년 12월부터 5월달까지는 짠테크를 진짜 잘했어요. 잘해서 얘기를 이어가자면 잘해서 엄청 잘 모았는데 한 1,몇백만 원을 모았거든요. 근데 6월달에 제가 갑자기 지름신이 내린 거예요. 다른 짠테크 하시는 분들이 큰 대형마트를 안 가야지 짠테크를 성공할 수 있다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코스트코를 한번 갔는데 너무 눈이 막 확 뒤집어졌나 봐요. 맨날 10,000원어치만 이렇게 장 보다가 코스트코 가서 코스트코는 닭도 2마리씩 묶여져 있는 거예요. 닭도 2마리가 묶여져 있는 게 6,100원 뿐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닭도 사고 닭을 2마리나 샀는데도 닭다리살이 또 있는 거예요. 닭다리살도 또 사고 뭐 순대 사고 뭐 훈제 연어 막 이런 거 사고 막 고기 종류만 엄청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33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40일 동안은 장을 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그렇게 장을 보고 나니까 제가 돈을 다시 물 쓰듯이 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한테는 돈을 별로 쓰지 않는데 선물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때도 또 선물을 많이 사줬어요. 스왈로브스키 가서 우리 교회 청년부들한테 귀걸이 막 사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스왈로브스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선물을 그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스왈로브스키 그 매장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냥 선물을 공짜로 준다고, 본품을. 예전에 한때 그랬었어요. 선물을 하도 많이 사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반성합니다. 그게 금이 아니라 백금 도금이에요, 여러분. 아가씨 때부터 하도 신랑한테 선물을 이제 해외 해외 갈 때마다 받아가지고 처음엔 금인 줄 알고 좋아했다가 비싸잖아요. 지금 금값이 올라서 당연히 금이 비싸지만 옛날에는 스왈로브스키가 더 비쌌거든요.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반성을 하는데 돈을 되게 많이 썼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만 6개월 동안 진짜 짠테크 했으니까 한 달은 진짜 펑펑 쓰고 또 그 다음부터 해야지 했는데 6월 중순에 제가 입원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발을 다쳐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수술을 3번, CT 3번, MRI 1번, 뭐 하여간 엄청난 막 병원비가 2주 동안은 6인실에 있었는데 제가 그 발을 다쳐서 염증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병원은 24시간 냉난방을 해주니까 저를 위해서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인실로 옮겨가지고 그 에어컨 나오는 데를 아예 막아버렸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전기장판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전기 그 방석 같은 거 사다가 제가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면서 그걸로 틀고 자고, 또 저희 신랑이 또 1인실로 가니까 같이 자고 보호자식 먹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신랑이 고생 많이 했죠, 그때. 근데 제가 한 40일을 입원해 있으니까 병원비가 560만 원이 나왔어요. 저희 신랑이 의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이 의사지만 그 가족이 반값 빚이거든요. 그런데도 560만 원이면 도대체 얼마나 나온다는 거야? 그쵸? 대박 많이 나왔는데 반값이었다니까요. 2주 동안 6인실에 있었는데 그것도.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몇백만 원 모아놓은 거를 중간에 1회에 말씀드렸던데 무인시스템 기계를 7월 1일날 신청을 했는데 7월 20일 날 왔어요. 7월 20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때 도착을 했는데 저는 그때 입원한 상태였죠. 신랑이 받았었어요, 기계를. 지금 집에 와서 이 영상을 찍는 건데 나중에는 제가 기계에 가서 그 기계를 영상을 찍은 다음에 기계를 보여드릴게요. 그 기계가 왔어요. 근데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계가 지금 2,500만 원인데 그 당시에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2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멀티 자판기라고 뭐 음료수 같은 거 들어있는 그것도 샀는데 600만 원. 그리고 뭐 이것저것 인테리어 조금 바꿔야 되고 전기공사랑 뭐 수도공사 이런 걸 해야 됐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게 그 100만 원뿐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돈은 1,500만 원 모았는데 들어간 거는 한 2,700, 2,600 정도 들은 거예요. 그리고 2,600이 아니지? 기계 600, 기계 2,000, 또 인테리어 1,000, 뭐 하여간 2,700 정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가 오버된 거잖아요. 저는 생산성 있는 소비를 했다고 되게 좋아했지만 몇백만 원 오버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게가 장사가 나름 됐던 가게라서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는데 24시간 돌리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몇 달 동안 문을 닫아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게가 잘 되는 이유가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 아니지만 독점이었어요. 먹을 거를 사 먹는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편의점이 생긴 거예요. 저희 가게 옆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편의점이 생긴 줄 알았다면 저는 아마 멀티 자판기는 안 났을 것 같아요. 괜히 빚을 더 져가지고. 암튼 돈이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새마을금고에다 돈을 저금해놨었거든요. 모은 돈을. 왜냐면 새마을금고가 이자가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돈을 일단 찾아서 줘야 되니까 제가 보험식 적금을 들어놨거든요. 그게 저금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 보험식 적금으로 묶어놨는데 거기서 약관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계값을 계산한 거예요. 제가 발을 다치니까 새마을금고까지 가서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가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제가 발 다친 것 때문에 너무 막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갈 때 이외에는 또 침대에서 내려오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약관 대출을 받으면 바로 운행해서 쏠 수 있고 또 휠체어 타고 가서 이제 이체시키면 되잖아요. 또 시드기로 이체시키면 600만 원씩뿐이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보냈어요. 그것도.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빚이 남았잖아요. 빚이.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24시간 돌리는데도. 옛날에는 점심시간에만 잠깐 장사해도 3, 40잔씩 팔렸는데 지금은 24시간을 돌려도 뭐 많이 팔리면 40잔 딱 한 번, 30잔 딱 한 번, 뭐 15잔, 10잔 안 팔리는 것도 되게 많고 겨우 월세랑 뭐 재료값, 전기세 이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한 달 돌려봤는데.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사실은 몇 달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짠테크 하게 된 이유도 제가 이제 일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피숍에서 번 돈은 제가 성교비로 보내는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성교비도 이제 특별 성교비도 보내지만 근데 제가 돈을 못 버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섭고도 저희 가게가 병원 근처에 있어가지고 혹시 이제 코로나 검사하러 오신 가족분들이 이제 기다릴 데가 없으니까 저희 가게 화장실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돌릴 수 있지만 알바도 위험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한 몇 달 닫았었어요. 문을. 아무튼 그래서 성교비를 못 보내니까 그럼 생활비를 아끼자. 어차피 또 냉장고 파먹기를 해보니까 저한테 너무 딱인 거예요. 약간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아끼면 아낄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막 정말 12만 원 갖고 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딱이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빚을 지게 됐어요. 네, 되려 돈을 모아서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너무 지금 저는 후회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좀 그 기계를 안 놨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가게 못 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무인 시스템 해놔가지고 늦게 가고 또 일찍 문 닫고 와서 신랑 저녁 해줄 수 있고 또 충분히 쉬었다가 아침에 갈 수 있고 또 제가 병원에 다니는데 사실은 제가 혈액투석을 받아요. 그게 일주일에 3번 받는 거거든요. 화목토에 제가 이제 1시 반부터 6시까지 봤는데 커피숍을 1시 반에 문 닫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점심 장사도 못해요. 적어도 3시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병원 바로 옆이고 그래서 3시까지 가면 됐었는데 병원이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투석실이 이사 갔어요. 넓은 데로. 그래서 이제 3부가 3시 파트였는데 3부가 없어졌어요. 2부까지만 받아요.
그래서 막 가게를 1시 반에 문 닫고 가니까 손님들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인 시스템이 나한테 딱이다 해서 이제 그 기계를 놓은 거기 때문에 후회하진 않아요. 빚을 좀 졌지만 어찌됐건 짠테크를 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1,500만 원을 모았지만 그 기계값은 약관 대출을 받아서 했잖아요. 약관 대출 되게 이상하대요. 제가 저금한 돈인데도 대출을 받을 때 6점 몇 프로 이자를 내는 거예요. 제 돈 주고 제가 빌리는 건데. 근데 아무튼 메르츠는 6점 몇 %고 삼성은 또 3점 몇 %인 거예요. 그 보험회사마다 또 틀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적금식 그 보험을 많이 들어놨는데, 근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한꺼번에 큰 돈을 빼야 돼서 그 메르츠에 제가 많이 돈을 저금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6점 몇 %로 거기서 제가 약관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바로 갚아야 됐는데 제가 그냥 조금뿐이 안 갚았어요. 현금을 그러니까는 짠테크 통장으로 제가 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67만 원씩 6개월 동안 모으면 1,000만 원 모은다고 해서 뭐 200만 원, 뭐 205만 원, 뭐 167만 원, 뭐 100만 원, 1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내가 이제 예금식 적금으로 이제 1년씩 넣는 걸로 해놨는데 다 빼기가 괜히 아까운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굉장히 허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씩 대출. 근데 어른들이 그 짠테크 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빚의 이자는 비싸고 은행에다 내는 거는 이자가 싸니까 빚을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왠지 좀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빚이 있는 게 조금 갑자기 허무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1년에 몇 천만 원씩 선교하고 기부하고 이러는데 빚이 있는 게 좀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막 선교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생활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선교비를 보내고 또 생활비 같은 거는 좀 약간 조금씩 빚을 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필요한 거 명절에 뭐 부모님 용돈 드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매달도 드리지만 용돈이나 생신 뭐 이럴 때는 또 저희가 이제 용돈을 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암튼 그런 거 암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선교도 좋지만 돈도 모아야 되겠다. 돈도 갚고. 그래서 그냥 저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그냥 모아요. 생활비 모으고 뭐 가게 모으고 이런 거 상관없이 열심히 모을 거 아니에요. 모으면은 100만 원이 되면 무조건 한 번은 저금하고 한 번은 100만 원 빚을 갚아요. 그리고 한 번은 선교비를 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얼마씩 한다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100만 원 단위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빚도 갚고 그렇다고 제가 선교를 엄청 소홀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처음에는 빚 갚고 선교비 내고 저금하고 선교비 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인간적인 욕심이 좀 생겨나고 초심을 잃었나 빚 한 번 갚고 저금 한 번 하고 선교비 한 번 내고 이런 식으로 100만 원 단위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그래도 이제 빚을 조금씩 갚고 있으니까 뭐 언젠간 갚아지겠죠? 네. 갚고 저금도 하고 저금을 그리고 돈이 생각보다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생활비가 빡빡하게 100만 원으로 측정해놓고 나머지 다 적금으로 드니까 그 돈도 좀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근데 새마을금고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코로나 터지기에는 2.7%까지 줬었는데 지금 1.6%거든요. 그래도 하나은행 같은 데는 0.8%잖아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그 예금자 보호를 저는 이제 장애 등급이 있어요. 투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5천만 원까지 해줘요. 일반인은 아마 3천만 원까지 해줄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거기다 넣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러니까 혹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선생님도 새마을금고에다 넣으세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렇게 해서 저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아까 닭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짠테크를 하니까 이제 치킨을 사 먹을 때는 기프트콘으로 생일 선물 받을 때 그때 아니면 제가 집에서 가끔 신랑을 튀겨주거든요. 근데 저는 닭가슴살을 되게 싫어해요. 신랑도 그렇고 퍽퍽해가지고. 근데 제가 통닭을 사서 하건 닭도리탕 닭을 사서 치킨을 만들건
닭가슴살이 촉촉한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이상하게. 치킨 사 먹는 거는 굉장히 뻑뻑해서 결국 먹다가 막 버리고 아니면 뭐 나중에 카레 만들어 먹고 뭐 볶음밥 만들어 먹고 막 이러는데요. 찢어가지고.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닭을 사서 통으로 된 닭으로 전기구이를 해먹건 닭도리탕용 닭을 사서 그 치킨을 해먹건 간에 다 촉촉해요. 닭가슴살은요. 내가 해먹는 거는요. 많이 재워놓나 봐. 그쵸? 치킨 사 먹는 거는요. 닭가슴살이 엄청 퍽퍽하잖아요. 그게 참 신기한 거를 제가 직접 튀겨 먹으면서 발견했어요. 네. 이게 제가 막 무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5분이 지나면은 이상이 지나면 이게 올리기가 좀 힘들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5분을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 15분 40초네요. 그래서 16분으로 맞추고 제가 3분은 곧 여러분께 또 찾아뵐게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조회수가 저희 신랑 하나뿐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게 7분이나 제 거를 들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목표가 10명이에요. 제 얘기 저 시부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리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 7분 누구신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얘기 드리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